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저희가 항상 노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융상품 용어를 보면 이상한 영어나 암호로 돼 있고 그 어려움에 막혀 번번이 몰라 이렇게 됐던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계좌 트는 걸 제가 1년 정도 미뤘거든요. 어제 ISA 계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노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면 늘 나오는 3대장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펀드도 뭔지 모르겠는데 연정펀, ISA, IRP 이런 용어에 막혀서 저도 그냥 포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물론 다른 유튜브 영상들도 좋은 영상이 많지만 어느 정도 이미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설명들은 너무 상세하고 좋았지만 아예 저처럼 그런 지식이 없는 저와 비슷한 분들을 위해 정말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없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넣었다기보다는 한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도록 정말 왕초보 대상으로 노후준비 3형제의 기본을 잡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대신 상당히 비약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개인마다 본인의 세금은 천차만별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챗GPT와 제가 함께 고민을 해본 거라서 용어 같은 건 전문가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도와준다는 기본 개념. 일단 어려운 용어는 저희 좀 치워두고요. 노후 준비는 해야 된다. 이거는 모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럼 노후 준비 돈을 어디에 모아야 될까요? 통장에 해야겠죠? 근데 다행히 나라에서 내 노후 준비를 걱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좀 튼튼한 저금통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누가 세금을 더 뺏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노후 자금이야 하면서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저금통처럼 생긴 노후 준비 통장을 만들 건데요. 이 통장도 종류가 무지 많아요. 왜냐면 돼지 저금통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후에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저금통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봉인과 제약을 걸어둬야 됩니다. 내가 몇 살이 되기 이전까지는 절대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물론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준이 약간 엄격합니다. 그렇게 봉인된 저금통 두 개가 바로 IRP, 연금저축펀드인데요. 벌써 또 용어가 어렵죠? 하지만 일단 용어는 됐고 얘네를 제가 좀 먹을 걸로 묘사를 해볼게요. 1번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이 두 가지는 사실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2대장인데요. 이 두 저금통은 노후를 위한 밥인 거는 똑같거든요. 저희가 노후에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도시락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국도 디저트도 다양하게 있어서 이거를 한 상자에 담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할 수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할 수도 있고 펀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통장이 바로 IRP입니다. 그래서 이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조금 더 다양해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자산, 예를 들면 예금을 일정 부분 포함해야 해서 좀 더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시락에서 만약에 김밥만 싸놨어요. 김밥을 주식이라고 치면은 이 주식이 떨어지면 망하겠죠? 그래서 김밥이 상해도 유부초밥이라는 예금을 함께 넣어두면 유부초밥이라는 예금을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IRP는 더 강력한 노후 대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 조건이 좀 엄격합니다. 왜냐면 도시락은 까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 도시락을 아주 꽉꽉 눌러 담아 놓고 그거를 까기 힘들도록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 4년 부업부 퇴사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라는 2대장이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라는 것은 김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도시락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딱 하나의 재료, 딱 한 놈만 담은 겁니다. 김밥 한 줄만 담은 건데 이 김밥이 바로 주식과 채권인 거예요. 또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는 도시락이었죠. 그래서 도시락 안에 김밥도 있고 국도 있고 했는데 이거는 김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김밥은 하나의 맛이죠.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이 연금저축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에 펀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투자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수익을 내는 목적이 강합니다. 물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도시락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좀 더 유연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김밥을 함부로 미리 먹지 못하게 자물쇠가 있긴 합니다. 돈을 뺄 때 좀 어려운 거죠. 해지할 때 사실 불이익이 있어요. 세금이 조금 더 있지만 도시락이라는 IRP보다는 좀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김밥은 도시락보다는 상대적으로 열기가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퇴직금을 어디로 받게 될까요? 보통 회사에서 저희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 김밥이 아니고 IRP, 도시락에 담아주잖아요. 이게 왜냐면 IRP가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 통장에 담아준다면 내 퇴직금은 펀드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펀드 투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IRP 도시락은
그 안에 펀드도 있고 예금도 넣어야 되고 국도 있으니까 좀 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겠죠. 아, 근데 또 여기까지 들었는데 나는 주식이랑 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펀드는 뭐냐? 일단 주식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다고 할게요. 근데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 딱 하나만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50%, 네이버를 50% 섞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리스크 분산이 가능할 거잖아요. 왜냐면 어디서 수익이 나도 어디서 수익이 떨어져도 그래도 뭔가 또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장바구니에 10개를 내가 다 담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코스 요리로 미리 담아준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미리 담아준 거기 때문에 요리사한테 맡기는 개념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주식은 종목수가 딱 하나죠. 삼성전자. 근데 운용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서 펀드는 이제 펀드와 ETF로 좀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일단 펀드는 주식을 모은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하나만 담지 않고 좀 여러 개를 모아놓은 바구니, 리스크 분산을 하기 위한 다양한 코스 요리인 거죠. 근데 이것의 운용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가 담아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코스 요리를 하나씩 주는 것이고, ETF는 펀드를 모은 바구니, 밀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밀키트는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펀드들이 있지만 이런 밀키트는 내가 직접 운용을 하고 내가 직접 해 먹는다. 그래서 코스 요리보다 밀키트가 좀 더 싸죠. 그래서 ETF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펀드에는 운용 수수료가 따로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노후 대비로 김밥인 연금저축 펀드도 준비를 하고 도시락인 IRP도 준비를 하고 두 개를 같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김밥이고 특성은 펀드만 담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입 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락 까는 것보단 김밥 까는 게 쉬우니까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리고 IRP는 도시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금, 적금, 펀드 골고루 담을 수가 있고 가입 대상은 수익이 있는 사람. 왜냐면 도시락은 김밥보다 비싸잖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꼭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아마 나중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도 해지는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김밥 포장 여는 거랑 도시락 포장 여는 거랑 당연히 도시락 포장 까는 게 더 어렵잖아요. 아, 그럼 이제 진짜 나는 연금저축 펀드, 그래 김밥, IRP 도시락 이것까지 이해가 딱 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ISA라는 이상한 애가 나오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제가 이것 때문에 막혀서 ISA 계좌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1년을 못 만들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개인종합통장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아직 나가지 말아주세요.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부패예요. 근데 3년만 딱 운영하는 부패. 앞선 두 가지가 있었죠. 저희 IRP 연점퍼는 장기용이에요. 김밥과 도시락은 장기용이고, 근데 사실 얘는 ISA는 노후 대비용이라기보다는 3년 단기간의 목돈 만들기 목적이라서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자꾸 ISA 개념이 헷갈렸던 게 자꾸 IRP 연점펀이랑 같이 ISA라는 게 갑자기 나오니까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ISA가 너무너무 외우기 어려우시면 내 모든 잔고를 ISA 계좌로 이사해 올 수 있다고 외우시면,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네,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ISA는 앞서 말한 도시락 김밥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네 김밥이랑 도시락이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조금 유기농이면은 지금 ISA는 3년만 장사하는 부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그래 노후 대비도 뭐 이것대로 해봐. 근데 너 3년 동안 열심히 돈도 한번 모아봐 하고 도와주는 계좌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부패냐? 이 계좌에서 주식, 예금, 적금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ISA는 투자 기간도 3년 단기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도 비교적 쉽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이렇게 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이것까지 하면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또 ISA라는 애는 직접 투자라는 애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이 ISA 계좌를 통해서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만 할 거다 그러면은 직접 투자보다 IS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ISA와 직접 투자를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ISA는 나라에서 너네 한번 돈 열심히 모아봐 하고 이렇게 장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 중에서 국내 회사가 운용하는 지수 추종 ETF라는 걸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수 추종 ETF라는 건 또 뭐냐면 되게 다양한 회사들의 주식이 있죠. 근데 그런 다양한 회사들 주식 말고 지수라는 게 있죠. 이 지수는 또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 이런 거를 따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코스피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총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수를 따라가면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왜냐면
왜냐면 회사별로 일일이 모니터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추종 아니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추종 뭐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ETF는 아까 그 펀드를 모아놓은 바구니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타이거 200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용하는 그 펀드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ISA는 국내 주식이고 해외 주식 중 국내 회사가 운용하는 지수 추종 ETF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에 직접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뷔페에서 내가 직접 고른 떡볶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메뉴만 골랐죠? 그리고 투자 기간도 내 맘입니다. 살 수 있는 거 내 맘이에요. 내가 국내 주식을 사든 해외 주식을 사든 뭐 미국 주식을 사든 아니면 애플 주식을 사고 싶다. 이러면 ISA는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ISA는 국내 상장된 회사 주식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사고 싶다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껴있는 주식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 중에 한 개만 직접 사고 싶다. 그러면 직투를 하시는 게 더 낫고요. 지수 추종 펀드를 사시겠다면 IS에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좀 이해를 못했을 때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따로 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을 좀 못 받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실 거라면 ISA에서 사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처럼 됩니다. 이 연저펀과 IRP는 장기 투자, 김밥과 도시락이고 중도 해지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ISA는 단기 3년만 장사하는 뷔페다. 근데 중도 해지가 비교적 쉽고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ISA는 꼭 가입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ISA 같은 경우는 일단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원래는 보통 내가 주식에서 잃은 돈은 내 손익으로 계산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이렇게 해주는데 ISA는 손익을 통산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비과세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초과분에 대해서 9.9%밖에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이것은 직접 투자인 15.4%에 비해서 훨씬 낮은 금액이거든요.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국내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실 거라면 ISA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IRP, 연저펀, ISA 순서가 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품들을 운용하는 게 사람마다 순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다 투자 성향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일단 연저펀과 IRP 순서 둘 중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모두가 입을 말하는 순서는 연저펀이 먼저, IRP가 나중입니다. 왜냐면 IRP는 도시락이죠. 도시락이니까 김밥 연저펀보다 빼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IRP는 빼기 어려우니까 세액공제 한도인 연저펀에 900만 원을 넣고 2순위로 IRP에 300만 원을 넣어둡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연저펀과 IRP 대 ISA 순서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근데 의견이 많이 갈려요. 이게 그냥 연저펀과 IRP 중에 뭐 연저펀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연저펀 ISA를 조합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연저펀 IRP 둘 다 안 하고 ISA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건 갈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돈을 안 뺄 거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연저펀 IRP를 하시고 단기적 내가 3년 이내로 목돈 쓸 일이 있다. 뭐 결혼할 거다 아니면은 뭐 집을 살 거다 이러면 ISA를 먼저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연봉이 많다. 그러면은 연저펀 IRP를 잘 채워서 절세를 하는 게 좋고요. 연봉이 적다. 그러면 ISA 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1번, 3년 안에 목돈 써야 된다. 돈 묶이는 거 싫다. 나는 중장기 말고 늘 단기로만 목돈을 모으겠다. 그러면 그냥 다 제끼고 ISA 직접 투자 이렇게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저의 스트레스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단기로만 항상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너무 중장기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실 저는 다 제끼고 그냥 IS 직접 투자, IRP는 옛날에 만들어둔 거 하나 있고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목돈을 묶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좀 동의를 하진 않아서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IS 직투 그리고 연저편은 스킵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만약에 이미 낼 세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연저펀은 세액공제를 6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장기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연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장기로 내가 목돈을 안 뺄 자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저펀을 먼저 하고 다음에 IRP를 하시는 게 정석이겠죠. 일단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합쳐서 납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한도를 더 채운다고 하면은 ISA는 1년 기준 2천만 원까지 채울 수가 있고 이거를 5년 동안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세세한 내용은 일단 개념을 잡고 나서 찾아보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금 문제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테꿈이었습니다.